이번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전자 발행을 하게 되면 수정세금 계산서는 전자 발행하게 되면 전자 발행 메뉴를 이용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원래 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로 전표 끊었던 거 있죠? 그건 이제 뭐 외부 발행하거나 그러면 직접 그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이용해서 전자 발행을 하게 되면 수정세금 계산서는 그 전자 발행 메뉴를 이용하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 메뉴를 쓰는 것 TET 2급이라는 시험만 꼭 그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전산세무 2급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건데, 근데 이 K랩 프로그램에 서버를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다 활성화 시켜뒀어요. 그럼 서버 만들어 놓고 활성화 시켜뒀으면 언젠가는 쓸 수가 있겠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응시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인 것 같은데,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서는 한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거에 스마트A 프로그램 가지고 세무계산서 발행했던 거 있죠. 그걸 지금 우리 K랩 프로그램 가지고 발행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걸로 한번 구경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단순하게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만 해볼게요. 자,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입 매출 전표에 3월 7일 발행분으로 실습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죠. 입력된이 아니라 입력해야 돼요. 없으니까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고 전부 다 외상이니까,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7월 3일자에 11번 매출과세 컴퓨터 10개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법물 금속이고, 발행할 때는 전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비워둬야지 발행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FAT 1급책 가지고 할 때 전자 입력하고 전자 발행의 차이에서, 발행할 거면 여기 비워놓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 가서 쓸 거예요. 그리고 분계는 2번 외상. 너무 옛날 이야기인지 기억도 안 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발행을 할 건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메뉴 들어가는 곳은 두 군데 있어요. 여기하고,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여기하고 열면 똑같은 창이 열리는 거예요. 또 똑같은 창이 열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 경우는 여기 누르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럼 어느 거든 지금 눈에 보이는 편한 곳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창이 떴으면, 자, 날짜 7월 3일자로 하면 방금 입력한 게 들어와 있죠. 미발행으로. 그죠? 그럼 지금 자, 그냥 화면만 보시면, 자, 우리가 전자에 여라고 체크하는 거는 다른 곳에서 발행된 거를 입력만 한 거니까 여라고 누르면, 전자 입력처럼 누르면 타사 발행이라고 뜨는 거고, 비워둔 거는 발행 안 된 거다라고 뜨는 거예요. 뭐 계산서도 발행되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럼 이제 7월 3일자 앞에 네오박스에 체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안 열어도 돼요. 그냥 바로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있죠. 전자발행. 자, 앞에 네모박스 체크한 후에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시면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창이 뜰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발행, 자, 발행하면
이제 세금계산서 하나를 발행하겠냐 돼 있는데 ID 비밀번호가 KACPTA예요. 우리 그 교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92페이지 아래에 KACPTA라고 적혀 있죠. 책에도. 그거예요. 자, 그럼 얘라고 누르시고 여기에서 KACPTA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약자예요. 자, 그리고 KACPTA인데 여기 저장일 체크하세요. 이 다음 또 쓸 거니까 KACPTA ID 비밀번호 동일하게 쓰셔서 확인하시면, 자, 얘는 그림 안 보여주고 그냥 보내면서 전송하는 것까지 뜰 거예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자, 바로 구세청에 전송한다고 뜨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발행하고 전송하고 전부 다 한 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얘 이제 발행도 됐고 전송도 성공되었으니까 얘 발행, 전송 성공, 승인 번호 다 떴죠. 그럼 우리 정상적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표시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날짜를 7월 3일로 다시 조회해 보시면 이제 컴퓨터가 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실무에서도 그 도전 프로그램 스마트에이는 빌 3652사랑 연결이 되어 있고, K랩 프로그램 세무사 사무실 가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라고 쓰고 있을 거고, 이 프로그램이 회사에 가면 K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베스트비라고 연결이 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아마 200원 정도씩 청구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한 개가 요즘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거 무진장 많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394페이지에 3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에서, 자, 이게 문제예요. 문제로, 자, 7월 3일 매출분 중 방금 했던 것 중에 두 개 200만원이 7월 5일 반품된 거예요. 지금 방금 이 100만원짜리 10개 중에 두 개가 200만원치가 반품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이렇게 전자발행한 거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원거래, 지금 7월 3일 메인 매출전표 열려있죠. 7월 3일 메인 매출전표 열려있죠. 그럼 여기 위에 마음에 드는 곳에 커서 올려놓고, 자, 그리고 간편집계 옆에 보면 작은 삼각형 아래로 화살 표시가 있어요. 지금 작은 화살표, 간편집계 옆에 작은 화살표, 이거 클릭하시면 메뉴가 아래로 쭉 내려올 거예요. 이 화살표 누르면 내려왔죠. 여기에서 우리 수정세금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수정세금 계산,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를 선택하도록 뜨죠.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화살표 누르면, 자, 여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 차고, 공고가입 변동은 할인이나 애누리 했을 때, 환입은 반품 받았을 때,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내구신용장 발행 안 돼서 10%로 발행했다가 내구신용장 가지고 오면 영세율로 바꿔줄 때, 그리고 세금계산서 2개 발행해서 1개 취소할 때, 이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사유인데, 지금은 2개가 반품됐죠. 그러면 환입 사유는 3번, 환입하면 이제 아래쪽에 쓸 수 있도록 되죠. 그럼 환입받은 날에 마이너스로 발행해 줄 거니까 7월 5일날 마이너스 2개 100만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하셨나요?
하셨으면 아래에 적용, 적용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추가했대요. 뭘 추가했냐면 이제 얘라고 하시고 7월 5일로 가보시면 여기에 수정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전표 입력이. 전자 발행을 한 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원거래일자에서 사유 선택하면 분개를 해줘요. 2개는 3개는 자기가 다 만들어줘요. 그럼 얘도 수정세금계산서 이제 전표를 입력했으니까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가서 우측 아래 우측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가서 이제 7월 5일자 방금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전자 발행할 거예요. 예. 위에 거는 앞에 우리 매매주 전표 쓰면서 들어갔던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좌측에 전자 발행, 자 그리고 위에 발행, 자 그리고 얘라고 하면 이 앞에 KCPTA 저장해 놓으니까 들어와 있죠. 안 들어와 있으면 다시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되고 전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발행한 경우에만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를 이 메뉴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수정세금계산서가 빈번하면 이게 좀 편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었어요. 거래처 분인데 사장님이 계속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한대. 돈 안 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 200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 거래처는 한 달에 30개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럼 내 돈 내고 할 테니까 그거 쓰자고 말해도 될까요? 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홈택스에 쓰면은 여기에 직접 다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자의 여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프로그램 연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하면 여러모로 좀 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세금계산서 하는 건데 이거 저와 같이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TAT 2급은 모든 사유로 가지고 돌려서 한 개가 나와요. 방금 그 수정 사유들 중에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AT 프로그램 가지고 저하고 연습할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저와 같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3월 20일자로 가서 3월 20일. 자, 이거는 책이 없는데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거라서. 자, 먼저 보시고 나서 3월 20일 12번 매출 영세로 제품 1000만원을 범호산업 제일 만만하죠.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렇게 발행을 영세요금은 당연히 3번 하셔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보세요. 그냥 12번 매출 영세로 외상으로 발행한 거예요. 자, 하셨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부가가치 신고서 1월부터 3월, 방금 3월 달 거니까 여기 5번 칸에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럼 5번 칸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예정 신고 때 지금 이 점표를 누락을 해서 이걸 누락을 해서 확정 신고서에 4월부터 6월 30일에 여기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해가지고 점표 입력을 안 한 거야. 그 신고서에 못 넣었는데 내가 뒤늦게 발견했으면 뒤늦게라도 입력을 해서 확정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예정 신고 누락한 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자, 지금 메인 매출 전표로 다시 가셔서 자, 지금 3월 20일 거는 3월 20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뜨렸다더라도 원래 거래 날짜에 쓰는데 이걸 이 기간이 아니고 확정 기간에 보낼 거면 자, 여기 아무 라인이나 커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번에도 간편집계 옆에 화살표, 간편집계 옆에 화살표. 자, 그리고 이번에 예정 누락분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걸 있죠. 자, 그럼 예정 누락분을 클릭을 하고 자, 그럼 일기 예정 때 누락했는데 이걸 그럼 일기 확정 때 반영하려 그러면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은 2020년 4월이어야 되겠죠. 2020년 4월이어야 되겠죠. 확정 신고 개시 시작하는 월이. 자, 2월 쓰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할 거면 2020년 4월, 이기면 2020년 10월이라고 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거 왜 기억해 두라고 하냐면 똑같이 쓸 건데 그 뭐냐 AT 프로그램 가지고도 이 행동할 건데 거기는 얘가 안 적혀 있어요. 그 여기 도대체 무슨 월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있으니까 여기는 게시월 4월이나 10월을 쓸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걔가 성의가 조금 없는 면이 있어요. 근데 또 걔가 좋은 점도 나쁜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누락이라고 떴죠. 위에 누락이라고 뜨면 자, 부가지 신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1월부터 3월 조회해 보시면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1월부터 3월 하면 안 들어와 있죠. 그럼 3월 방금 20일날 썼는데도 그럼 얘는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하시면 일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 누락분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를 부가지 신고서에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려면 방금처럼 우리 간편집계 옆에 예정 신고 누락분 기능을 써줘야지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문제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이다 확정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필히 설정을 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그냥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간편집계에 예정 누락분으로 확정 신고 개시 월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능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다 봤고, 자, 이제 교재 415페이지로 갑시다. 결산은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를 다 끝내고 결산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왜 부속 서류까지 하고 나오냐면 부가가치 신고랑 관련된 게 메인 매출 전표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산서에도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순서가 제일 뒤쪽에 원천이 소득세 하기 전에 결산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교재 415페이지로 가서 자, 414페이지에도 적혀 있지만 세금계산서학계표나 계산서학계표는 우리 시험 때는 직접 작성하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부터 볼 건데 자, 지금부터 하는 수업 내용은
자와 같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식들을 볼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네들을 볼 거예요. 다 볼 건데, 자 이건 자 오늘부터는 오늘 한 거는 오늘 복습하셔야 돼요. 내일 안 보게. 오늘 한 거 오늘 복습하고 내일 보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것들 중에서 한 개 나와요. 근데 점수가 3점이에요. 진짜 높을 때가 4점. 3점이나 4점이면 일반 전표 한 개랑 점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엄청 오래 할애하기에는 효익이 없죠. 안 나오면 땡. 나와봐야 3점. 야, 시험은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들에 매달려서 하나씩 하나씩 팔아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억 남아있을 때 그날 안에 한 번 더 보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생각 떠올려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둬야 되지. 이걸 가지고 계속 파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눈 감고 잊지 말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 그랬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봐야 돼요. 원래 부가지 신고서 문제가 10점인데 부가지 신고 서식이 7점 가지고 있고 얘네들 중에 한 개가 3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자 지금 처음 보려고 하는 건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인데, 자 컴퓨터 회사는 3005번으로 가시고, 컴퓨터 회사는 3005번, 3005번으로 들어가시고, 자 이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서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자 우리 세금 계산서로 치면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성격이 유사한 거예요.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5년간 보존하고 합계표를 제시하잖아요. 그럼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우리가 발행한 것도 카드 전표를 세무서에 주는 게 아니고 이 집계표들, 신용카드 관련된 집계표들인데,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김영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대표주자로 앞에서 그냥 이름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서식은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3번 칸하고 일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3번 칸 금액하고 부가가치 신고서 3번 칸이라는 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들어간 게 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이중 발행인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신고를 세금 계산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는 세금 계산서로 신고할 거잖아. 이중으로 발행하면. 그죠? 그래서 얘가 예외사항이 되겠죠. 하지만 이 신고서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서는 엄청 단순한데,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빈도 있게 나오는 서식은 아닌데, 얘는 우리 흔히 신용카드 단말기라고 말하는 거 있죠. 단말기 우리가 입력한 금액을 쓰는 거예요.
뭐 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에 별도로 발행을 했어요. 세금계산서를. 그럼 1100만원 받아야 되죠. 6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고 500만원만 카드 결제한 거예요. 그러면 500만원만 여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만원이 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이중 발행됐다고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이다 공급대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금액이 여기 나올 거예요. 전액이면 1100만원 전액이면 1100이라고 쓸 건데 1100만원 전체 중에서 500만 카드 결제하고 나머지 그냥 보통 예금 줬으면 500만원만 여기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저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금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그 발행해 주려면 그 금액 써서 출력해서 주죠. 거기 입력한 금액이 벤사가 구세청이 통보한 금액이고 그 금액을 전부 다 그대로 우리는 올려줘야 되는데 이 금액하고 일치 안 하면 그 이유가 세금계산서랑 이중 발행됐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생뚱맞게 왜 썼는지는 알겠는데 뭐 실기에서 볼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기억나시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이건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중에 우리 10억 이상인 게 제외한 게 10억 이하인 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카드 단말기 결제 금액 과세 결제 금액의 1.3%를 연 한도 1000만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했네. 방금 성희씨 눈빛이 처음 듣는 눈빛이어서 내가 안 했나? 하고 지금 다시 와봤잖아. 이거 적은 게 어제 아니면 그저께였는데, 그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51페이지에 보면 이건 지금 우리 회사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만,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인데 우리는 법인 사업자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 이거 보니까 했던 말 기억나죠? 그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래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카드나 현금 영수증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올 건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416페이지에 자 지금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 해보긴 할 건데 이 서식들이 거의 대다수는 몇 가지를 빼고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서식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에 이게 어떤 상황에 발행된 거라는 사인을 전부 다 우리가 다 보내줘야 돼요. 그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넣어줘서 반영시키는 게 실무인데, 자 우리 시험은 AT 자격 시험은 그렇게 할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써서 불러오기를. 그럼 매입 매출 전표만 잘 쓰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건. 그런데 전산세무 2급 시험은 그런 식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쓴다면 반영되는 모습을 직접 구현하라는 게 시험이에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을 때 들어온 것처럼. 그게 전산세무 2급 시험의 부속서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느 게 더 어렵고 어느 게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잘 다루시는 분은 그게 훨씬 쉽고, 그게 불편하신 분은 여기에 그냥 칸에다가 금액 넣으니까 이게 더 쉽다고 하니까 그건 사람마다 기회 차이예요. 뭐 여러분들은 둘 다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자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되는 걸 먼저 볼게요. 자 문제부터 보면, 자 다음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예정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3005번은 우리 들어왔고, 자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발행에 의한 매출 내역이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볼 거니까 먼저 메인 매출전표부터 열고, 자, 입력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순서대로 열게요. 자, 그럼 메인 매출전표에서 먼저 3월달, 전부 다 3월달이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쓸게요. 자, 첫 번째는 3월 4일날 BC카드인데 면세죠. 그리고 계산서 미발급했고 개인 소비자니까 거래처 안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카드인데 면세면 1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3월 4일날 18번 카드 면세, 금액은 35만원, 거래처는 비워놓고 카드사는 BC카드, 그리고 그냥 2번 카드 외상이다 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액 제품 매출로 해서 분계가 다 들어왔죠. 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카드 면세가 되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여기에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지금 3월이니까 일기예죠. 1월부터 3월 들어가면, 자, 여기 신용카드다 면세다 이 둘이가 만나는 위치, 여기에 35만원이 들어와 있죠. 그죠? 작성은 별거 아니라고 말한 게 과세 면세, 신용카드 면세, 신용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 과세 이것만 맞춰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럼 여기에 입력된 거 창 그대로 열어두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1월부터 3월 하면, 자, 지금 매출이니까 여기 안에서 놓을 건데 지금 면세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면세는 과세표준명세서에 여기 면세사업 수익금액에만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여기에만 들어올 거예요. 자, 있으니까 있는데 전환세무이급에 카드 면세는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 여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본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3월 12일 현대카드 150만원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지금 이거 체크하는 이유가 세금계산서 발행됐으면 세금계산서로 신고할 거거든. 발행 안 됐으니까 카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면세가 아닌 거는 다 과세인 거예요. 공급 대가로. 그러면 우리는 17번 카드 과세가 되겠죠. 그럼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금액 150만원이라고 쓰면 분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 소비자다 적혔으니까 뛰어넘고 카드사는 현대카드. 자, 분계는 이번에 그냥 2번 외상이다 라고 하면, 자, 이번에 분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신용카드고 과세죠.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신용카드고 과세면 이 칸이잖아. 그럼 이 칸에, 자, 여러분들 위에 F4번 세로 불러오기 하시면 이 칸에 150만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자, 이번엔 과세의 신용카드니까 3번인데 공급 가액과 세액을 분리시켜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F12번 누르시면 여기에 공급 가액과 세액이 분리되어서 3번 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금액의 합이 카드 단말기에 끄은 거잖아요. 150만원. 그래서 이 칸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근데 우린 여기에 세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10억 이하에.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데 나중에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할 때는 그래서 여기는 안 써도 정답이다라고 누가 이의제기 신청하면 답변 써줘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는 카드 단말기엔 150 긁었을 거니까 150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3월 13일 날 하나카드고 지산철강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카드면 세금계산서가 무조건 우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신고한다는 건 부가지세 신고서 과세의 세금계산서 쪽에 넣으라는 거고 과세유형은 11번 매출과세죠. 근데 분계는 오늘 돈 안 들어오니까 외상매출요금이고 하나카드에서 돈 들어올 거다라고 할 거예요. 시산철강한테 돈 들어올 게 아니고 얘가 이걸로 결제했으니까 하나카드로 돈 들어오겠죠. 자, 그럼 날짜 3월 13일 날 이번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금액은 77만원 적혀 있는데 공급 대가니까 7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지산철강.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4번 카드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4번 카드라고 누르면 신용카드사가 어디냐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입력한 건 여기에서는 세금계산서다라고 사인 보낸 거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여기에 카드라고 사인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카드사 어디니? 라고 한 거예요. 그럼 F2번 눌러서 얘 하나카드다. 그럼 컴퓨터는 지금 이중 발행된 걸 인식한 거죠. 그럼 확인 누르면 여기에 카드사 앞에 한글로 카자라고 붙어요. 이 한글로 카자라고 붙은 게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동시 발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데이터도 책 저자가 데이터 만들면서 외상매출금으로 계정 과목을 환경 설정을 바꿔뒀기 때문에 이런 거지. 만약에 미수금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전표 발행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 카드가 아니고 혼합이라고 여러분 다시 해서 얘를 외상매출금에 차변의 외상매출금에 하나카드사라고 한번 써보세요. 매출이에요. 가맹점 번호 있는 걸로. 자, 먼저 이렇게 분계를 한번 해보시고 하셨죠?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건 아는데 얘가 카드 거래라는 걸 사인 보내주려고 그러면 자, 스마트A는 이 기능을 안 열어줘서 무조건 카드라고 할 수밖에 없게 문제를 나올 건데 세무사의 시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고 있죠. 자, 이거 안 뜨신 분은 여기 아래에 외상매출금 라인에 커서를 안 올리신 거예요. 외상매출금 라인에 커서를 올려놔야 여기에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는 메뉴가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 적용 및 카드 매출을 클릭해서 자, 이제 세금계산서 교부분인데 카드라는 걸 알죠? 아래 신용카드사에 하나카드를 써주고 여기에 하나카드 쓴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앞에 카자가 붙죠. 그러면 이중 발행됐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는 게 전체 카드로 결제 안 하고 일부만 카드 결제하면 이 기능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카드라고 쓰는 건 전부 다 카드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결제일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서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이건 일반 전표에서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많이 써요. 자, 이렇게 카자라고 붙으면 자, 이제 우리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일단 카드 긁었으면 과세로 긁었으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이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은 얼마다라고 아래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중 발행했으니까. 우리 신용카드 과세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얼마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F4번 세로 불러오기를 하시면 여기에 방금 150만원이 있었는데 77만원 더해져서 227만원이 되었고 여기에 77만원이 들어왔죠. 그럼 이중 발행되면 두 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중 발행이 있어야 문제 낼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 발행 나올 거고 둘 다 카드 담합이 긁은 금액 77만원이에요. 여기에서는 공급가액이다 대가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카드 담합이 긁은 금액만. 그럼 여기에 들어온 거는 이 금액이지만 3번 칸에 얘는 이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얘 때문이다. 부가지 신고서 세로 고침에서 보면 1번 칸에 왜냐면 11번 매출 과세했으니까 1번 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 칸에 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월 15일 날 자, 세금계산서만이 아니고 계산서도 똑같아요. 카드고 면세거래고 신촌포장에 전자계산서 발급했으면 전자계산서가 신용카드보다 우선이에요. 우리 면세거래에서도 계산서는 따로 별도로 칸까지 만들어준 애였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서 발행한 걸 우선이면 13번 매출 면세.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 3월 15일 날 13번 매출 면세 금액 42만원 신천 포장이고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의 여. 자, 이번에는 그냥 혼합하지 말고 4번 카드에도 외상매출금 나오는 거 아니까 4번 카드라고 하고 대우카드. 그럼 앞에 카자가 붙고 외상매출금에 카자가 붙어있죠. 그럼 이중 발행된 걸 아니까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는 신용카드의 면세 여기에 금액 들어오고 계산서다라고 여기도 들어올 거예요. 두 군데 세로 불러오기 하면 자, 그럼 세로 불러오기 해보면 여기에 금액이 앞에 35만원인데 42만원 들어오니까 합쳐 77만원이고 여기 42만원 들어왔죠. 그럼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세로 고침하면 과세표준명세서에 여기에도 들어가고 42만원이 당연히 그리고 계산서 발급금액 칸에 42만원 있다라고 들어오게 되죠. 그죠? 자, 다음 3월 29일 날 현금 영수증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했어요. 자, 세금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은 이중 발행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돈 받고 발행해주는 건데 왜 내가 스스로 두 번 발행해줘? 그죠?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데 애가 돈 없다고 카드 가지고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카드사에 돈 빌릴 테니까 나한테 카드사 주겠다는 거니까 받는 수단인 건데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는 건 내가 두 번 발행해주는 거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금 영수증 거래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 말 없으면 과세 거래죠. 그럼 3월 29일 날 우리 22번 현금 과세고 금액은 156만원 쓰면 분리되겠죠. 공급 대가 준 거니까. 그리고 개인 소비자니까 스페이스바 엔터 치고 지나가면 얘는 없어지고 분계는 그냥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다음은 자 얘를 이제 신용카드 매출준표 발행 집계표에서 보면 방금 현금 영수증의 과세였죠. 그럼 여기 들어올 건 뻔하겠죠. F4번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156만원 들어오고 그럼 이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금으로 분리한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칸에 같이 더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F11번 누르면 얘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 둘이 합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두 번째 거하고 지금 있는 이 다섯 번째 거하고 합이 306만원인 거네. 그래서 306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카드 단말기 이 금액 끌고 나와봐. 자 다음 현금 영수증의 면세 계산서 미발급한 거. 그럼 31일 날 23번 현면 금액은 48만원이고 그냥 현금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얘도 현금 영수증의 면세 매출인 이 칸에 들어오겠죠. 그럼 F4번 새로 불러오기 하면 48만원 들어오고 얘도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면세 거래이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그냥 여기에만 합쳐지는 거예요. 면세 매출이다. 여기에만 면세 매출이다라고 들어올 거예요. 자, 지금은 면세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과세 거래에 대해서만 나오지 면세 거래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 발행되면 여기에도 넣고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넣고 여기도 쓰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무 2급 시험은 이걸 직접 이렇게 금액을 쓰는 게 시험이고 TAT 2급 시험은 여기에서 입력하고 여기에서 불러오게 시키는 게 TAT 2급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두 시험의 스타일의 차이가 그 정도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도 문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